안녕하세요. 이온난농원의 이달의 난초 코너입니다.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5월달에는 큰 행사가 2개 있습니다. 3개 있죠.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 4개네. 스승의 날, 그 다음에 5월의 난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담겼죠. 그래서 몸살이 하도 심하게 나서 혹시 코로나인지 몰라서 걱정돼서 갔었는데 음성이라서 다행히 전혀 문제 없고 목소리만 좀 잠긴 상태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달의 난초 코너가 지금 이제 꽤 됐죠 이제. 근데 1년이 못 됐고,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난이 있다는 거에서 정보 차원에서 굉장히 저도 생각하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달의 난초 첫 번째는 뭐냐면 일월성이죠. 저희가 만든 품종이고, 저희가 이제 바스켓에서 키운 거를 난장터에서 이벤트 한 적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꽃이 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색이 한 대여섯 가지 돼요. 꽃이 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별 모양으로. 얘는 약간 그린색이죠. 이쁘다. 그리고 일월성의 장점은 꽃이 아주 많이 달린다는 거. 그리고 길게 키기 때문에 약간 늘어진다는 장점도 있고, 늘어뜨려서 쳐지면 그냥 고아대로 이렇게 쭉 쳐져서 이렇게 등치 있게 키우기도 좋고,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향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냥 바람에 흔들리듯이 아주 약한 향. 예, 그런 향들이 나는데, 저희가 보내드릴 때는 아시겠지만 딱 꽃을 이렇게 보내드리긴 어렵고 주로 이제 랜덤으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일월성이 원래 3만 원이었는데 요거 20% 할인해서 24,000원에 나가고요. 일월성 키우는 거는 일반 덴드로비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저온에도 강하긴 한데 한 제곱대 5도 정도, C 정도까지 안전하고, 햇빛에 때 앞에서 나가도 되긴 하는데요. 잎이 좀 탈 거예요. 그래서 적응해서 나가는 분들은 좀 괜찮고, 바로 나가면 잎이 타지만 타도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내놔서 꽃이 닫힌 다음에 내서 땅땅하게 키우면, 햇빛을 많이 받고 키우면 새순이 올라와서 좀 단단하게 쓰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많이 처질 거예요. 근데 2개 다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대학교에서 해서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은 키우셔도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데 실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꽃달림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늘어지고 이렇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 오늘 요거는 우리 저희 인터넷 담당하신 신지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이분이 이렇게 한자를 전공하셔서 그런지 이 글 쓰는 솜씨도 뛰어나시고, 또 이 언변에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은하수처럼 드리워지는 꽃의 향연. 그렇죠. 이렇게 꽃이 이렇게 쫙 쳐져서 은하수처럼 이렇게 쫙,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별처럼 피는 덴드로비움,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 시각을 만족시키는 공감각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시각을 만족시키는 공감각적. 그냥 좋다는 겁니다. 아주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꽃은 보통 2월달 경부터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먼저 핀 친구들도 있고, 지금까지 피는데 한 40일에서 길게는 2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늘어지기 때문에 좀 걸어서 키우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좀 토분 같은 거 무게를 잡을 수 있는, 이게 워낙 위에가 무거워요. 그래서 토분 같은 걸로 밑에를 고정해서 키우시고, 나는 그냥 일자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지주대를 세워서 각자 새순 올라올 때부터 하나씩 하는데, 저희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재배할 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놔요. 쳐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가정에서는 이거 지주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훨씬 더 이쁘겠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모양까지 잡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잡고, 얘도 세워서 이렇게 잡고, 또 잡고, 이런 식으로 놔두면 훨씬 더 모양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이쁘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키우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일월성 랜덤입니다. 랜덤 하고, 2번째는 우리 난장터 때문에 맨날 고생하시는 소장님께서 하시는 덴드로비움
테트라고늄 웨딩송이라는 품종이고요. 지금에 이제 보시면 꽃이 지금 진 상태입니다. 운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약간 몽어리가 갈 수도 있지만 요거는 그냥 꽃이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년에 제가 보니까 얘가 12월부터 개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피는데 새순이 여러 개 나오면 계속해서 피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피면 흐드러지게 피는데 이게 테트라고늄에서 변이가 나왔다고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테트라고늄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향은 테트라고늄보다 향이 좀 적은데 이게 날 때만 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 나는 줄 알았더니 맡아보니까 또 향이 좋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품종 나온 거를 이름을 그냥 웨딩송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일반 여느 덴드로비움보다는 조금 더 고온에서 키우는 게 좋고 15도에서 30도 정도에서 키우고 떼약볕은 안 좋습니다. 얘는요. 덴드로비움인데도 반양지 쪽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게 표현은 어떻게 했냐면요. 거미 난초로 불리듯이 거미 모양의 꽃이 매력적인 난초. 이게 거미처럼 생겼나요? 원래 거미 난초는 보라시아라는 품종의 거미 난초인데 우리 선생님 볼 때는 약간 거미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옆에서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하고 요거는 저희가 저렴하죠. 16,000원인데 할인해서 12,800원. 그리고 요거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분갈이 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요대로 그대로 키우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니면 요것만 쏙 빼서 다른 분으로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작을 하겠다. 부작도 괜찮습니다.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꽃도 이제 흐드러지게 많이 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작도 괜찮고 또 아니면 이게 지금 저희는 바크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다 털고 수태로 해서 요 크기로 키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주의할 점은 없는데 제가 이런 품종들이 자라다가 여름에 이렇게 반점이 좀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반점 생기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부위를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그냥 놔둬서 계속 너무 번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대까지 날려버릴 필요성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타고 들어갈 때 얘기고 주로 이렇게 어린 순 있죠. 이렇게 좀 2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순은 그런 병이 안 걸리고요. 묵은 잎에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서 키우시면 되고요. 테트라고늄 웨딩송. 네, 아주 얘도 하여튼 원종이고요. 하여튼 저는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독특한 색깔의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구입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렐리아 로바타 알바. 우리가 지난번에 렐리아 로바타가 생각보다 많이 저렴했어요. 원래 원종들이 보통 7, 8만 원대 형성되는데 물론 분촉이지만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 농장장님이 추천하면서 알바 했는데 알바는 이게 아마 수량이 한정 수량이 있을걸요? 알바는? 아마 알바는 제가 볼 때는 한 50개 정도가 한정이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렐리아 로바타 알바입니다. 알바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좋은 걸로 보내드렸는데 분주를 작년에 말에 10월 정도 했나? 1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뿌리는 어느 정도 다 내린 상태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왜 노래? 그리고 여기는 파랗죠. 그리고 원래 있던 이게 백발부보다 키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분촉하면서 뿌리 쪽으로 세력을 뺏기다 보니까 원래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으셨을 때 이 노란 잎이 보기 심하시면 자르셔도 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어차피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새촉을 더 튼실하게 키우려면 그냥 노란 게 보기 흉해도 좀 놔두셨다가 나중에 제거 어느 정도 얘가 성촉이 돼서 하는 게 좋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그래도 좀 통통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거의 웬만한 아주 통통하진 않지만 약간 피레미 물고기를 치면 그 정도 정도 두께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더 얇아요. 왜? 태촉, 그러니까 엄마 촉에서 새끼한테 양분을 줘야 돼요.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줘야 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양분을 써서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된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얘는 우리 농장장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러 송이의 꽃이 달려 오랫동안 꽃과 향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아니고 카틀리아이기 때문에 한 30일 정도? 30일 정도고 5, 6월에 개화하는데 지금 받으셨을 때 이 촉이 개화하면 좋겠는데 원래 그 성촉이면 개화를 하고 이것도 이제 성촉이긴 하지만 분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꽃이 새순이 나오면서 굳었을 때 꽃을 보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고 나머지는 꽃은 못 보고 내년에 다시를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새 식재로 다 가른 상태고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아래는 그래서 통기 때문에 바크를 좀 씌웠고 위에는 수태를 감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뽑으면 뽑혀요. 이렇게 누르면 한번 뽑아볼까요? 살짝. 네, 이렇게 해서 뿌리가 지금 내려와 있죠. 요 상태로 그대로 토분이나 딴 쪽으로 옮기셔도 되고요. 감싸서. 나는 근데 좀 더 좋은 수태로 하고 싶다면 이걸 살살살살 다 털어서 새로운 수태로 감으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저희가 수태를 쓴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요대로 한 1년 정도 더 키우셔도 괜찮고요. 요거는 받으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꽃은 하얀색이죠. 백색이고 잎 혀 안쪽에 약간의 옐로우 톤이 있긴 한데 꽃이 크기가 크고요. 대형종 치고도 꽃이 좀 많이 날리는 상태고 향은 뭐라 그래요? 강하긴 강한데 일반적인 카틀리아의 대표적인 그런 향이에요. 근데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이 품종도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35,000원인데 한정 수량 있고요. 28,000원. 할인가로 28,000원에 나가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소개시켜줄 거는 국내에서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정말 처음 보셨습니다. 제가 벌버필름을 지난달부터 계속 제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왜? 미는 품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난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사실은 희귀식물로 소개했을 때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고 아마도 계속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이 품종은 벌버필름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 수 있는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좀 적어도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재배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얘는 또 일반 벌버필름하고 완전 틀려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 향은 네, 납니다. 근데 어떤 향이냐면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나서 로션은 안 바른 상태입니다. 안 바른 상태에서 몇 분 있다가 살짝 맡았더니 비누향 같은 거 은은하게 나는 그런 향이에요. 네, 강하진 않고 아주 약하게 나는 그런 향이고 얘는 벌버필름 오도라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벌버필름을 뭐라 그러죠? 콩두자 써갖고 두란이라고도 하고 벌브가 땡그래갖고 그죠? 우리 콩란이라고도 하는 그런 품종인데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벌버필름 오도라툼인데 제가 두란 긴 꼬리 난초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 진짜 긴 꼬리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분촉해서 저희가 촉수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촉수인데 꽃이 피면 촉딱 나오거든요. 근데 새촉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이 여러 개 나오니까 꼭 그 구미호, 무서운 구미호 말고 좀 뭐라 약간 매력적인 구미호가 이렇게 딱 뒷모습에 꼬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긴 꼬리 난초라고 이름을 지었고 잎선이 굉장히 이뻐요. 잎선이. 선 자체가. 이렇게. 선이 좀 뭐라 그래. 어떻게 보면 난 같지 않게 그래요. 벌버필름이 원래 벌브가 통통한데 얘는 그런 벌버필름 중에서도 벌브 형태가 거의 갖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길쭉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아래까지 쭉 내려갔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난초잎 같지 않고 약간 둥글레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의 선이 좀 이쁘고 요걸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반점이 좀 있어요. 요거는 약간 탄저병균 흔적이 있었던 애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 자른 부분들 타고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 깨끗한 걸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좀 자연 치료가 가능성이 있고 혹시라도 받으셨는데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면 이 부분을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괜찮고. 근데 받았는데 계속 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위험하죠. 그거는.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벌버필름 오도라툼. 이거, 꽃 길이는 한 40cm에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가격은, 6만원에서 할인가로해서 48,000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 마지막 하나. 요거는, 이것도 제가 추천한 겁니다. 벌버필름. 그란디 폴륨. 이름 되게 웃기죠? 벌버필름 그란디 폴륨. 자. 작아요. 근데 사실 크기는 성촉이 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고, 꽃이 커요. 꽃이 이렇게 됐어요. 네. 거위처럼 생겼어요. 진짜. 거위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 안에 이렇게 살짝 올려보면 모든 벌버필름이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 있죠. 요 위에 작은 수술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큰 애들은 크게 이렇게 까딱거려요. 시소처럼 움직여서 곤충이 앉았을 때 뒤로 딱 넘어가게 해서 수정을 시키는 그런 종류의 꽃이고 아주 꽃이 정말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에이리언 같은 느낌들 들고 거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들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멋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드는 그런 꽃이고요. 이것도 그냥 반근이나 그 밑에서 키우는데 아까 그 오도라툼이나 주로 이번에 제가 하는 그란디폴륨 이 두 종류는 원산지가 보통 대부분 스마트라, 슬라웨시, 인도네시아 쪽이죠. 말레이시아 이쪽에 좀 분포되어 있고요. 두 품종 다 최저 온도는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안 좋아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잎이 연약해서 이렇게 이렇게 멍어 들어가요. 진물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햇빛도 쐬면 타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도 이상이고 베란다나 이런 내보내지 말고 실내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는 그런 품종이고요. 물 주는 거는 연은 안 하고 똑같은데 벌버필름이 약간 더 그러니까 건조한 것도 강하긴 하지만 약간 정도 습해도 괜찮아요. 일반 나무보다 그렇게 습하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섯 가지 일월성 테트라고늄 카틸리아 렐리아 로바타 알바 벌버필름 두 종류 오도라툼하고 그란디폴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안 좋긴 안 좋나 봐요. 첫째 반가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이달의 난초 농장 직원들이 추천하는 연안 직원들이 추천하는 5월의 난초를 이상 마치겠습니다.